皆さんこんにちは。日韓夫婦チャンネルのおちゅぐりによもです。このチャンネルでは、ほとんどの方が苦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漢字について、どうしたらもっと簡単に、楽しく、そして効率的に勉強できるかについて、僕たち日韓夫婦が解説を行っています。チャンネルを開設してからまだ4ヶ月ぐらいしか経っ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おかげさまで登録者数の数がどんどん増えております。この場を借りて改め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て、いよいよ今回から漢字園のパート3を開始したいと思います。漢字園のパート3では全部で8回にわたって、とっても大事なある漢字が含まれている40個の漢字について解説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回もとっても楽しい勉強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最後までご覧ください。それでは漢字園のパート3をどうぞ。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한자편 파트 3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40개의 한자를 총 8회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4개의 한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이 한자들 유심히 쳐다보면 뭔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는 한자가 보이질 않으세요?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하이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한자는 오늘 소개하는 4개의 한자뿐만이 아니라 파트 3에서 소개해드릴 모든 한자들 속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제일 먼저 이 한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이와 같이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이 파트는 우리 손등에서 옆으로 뻗은 엄지손가락, 다음에 이 부분은 아래로 뻗은 새끼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그리고 있는 나머지 손가락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한자가 우리 손과 닮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막 결혼식을 마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커플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 속에서 하와이 기본 인사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손 모양을 하면서 알로하라고 한마디를 건네면 된다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와이 기본 인사말은 알로하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흔들어주면 되나요? 정답은 손을 흔들면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손마디촌이란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승, 승으로 읽어져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순쟁, 순보, 순담, 직전, 치수, 끊김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근데 우리말의 음독 읽기와는 다르게 읽히는 바람에 외우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쉽게 외울 수 있는 비법을 한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재는 이와 같이 릴레이 시합에서 손으로 앞사람에게 바통을 건네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으로 쓴보는 이와 같이 손과 줄자를 이용해서 재는 방법인 치수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쓴다는 이와 같이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끊기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어휘들을 암기하기가 한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손마디초는 실제로는 길의 단위를 의미하는 한자예요. 하지만 일본어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영상에서는 손을 의미한다는 한자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마디촌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손을 뜻하는 한자인 손마디촌에 글얼문 또는 문장문이라는 한자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글얼문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선비가 쓰고 있는 모자라고 생각해보고 한편 이 부분은 붓을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따라서 글얼문은 모자 쓴 선비가 좌우로 붓을 움직이면서 쓰는 글 또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한자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망대학의 논술고사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손에 연필을 쥐고 누가 더 글을 잘 쓰는지 대결하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학생들은 글을 누가 더 잘 쓰는지 손에 연필을 쥐고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대결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대결할 때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たい、たい、 혹은 つい、 로도 읽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쓰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対決、対立、対面、 대결, 대립, 대면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国際結婚は絶対に反対だ。 국제결혼은 절대로 반대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절대와 반대도 중요한 한자 어휘니까 함께 메모해 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대결할 때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손마디촌에 엄밀히는 다르긴 하지만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기서는 그냥 입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손을 잡고 인기동요인 둥글게 둥글게를 입으로 함께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입으로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정답은 둥글게 둥글게죠. 따라서 이 한자는 둥글단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ダン、ダン、 혹은 이외 발음으로 トン、トン、 이라고도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団体、団結、集団、 단체, 단결, 집단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布団、座布団、 이불, 방석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와 같이 후똥과 자부똥은 예외 발음이 된다는 점을 꼭 메모해 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둥글단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손마디촌에 말씀어니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말씀어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입으로 썰라썰라 말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한자 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남자의 두 명이 보이는데 아니 무슨 일 때문인지 말싸움이 지금 커져가지고 손으로 멱살까지 잡고 서로 막
치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두 아이는 말싸움이 커져서 손으로 멱살까지 잡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요? 정답은 치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칠토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打つ、打つ、 음으로는 とう、と 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이부터 소개해 볼게요. う、検討、討論、討議、 검토, 토론, 토의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 예문 가볼게요. 打つか打たれるかの戦いをする。 쓰러뜨릴까, 쓰러질까에 싸움을 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토는 마친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명체를 보면 손마디촌에 흑토가 두 번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산에서 와르르 하고 흙들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도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구 작업을 하시는 분이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차량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토사분계로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지금 손 제스처로 차량 진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답은 봉쇄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봉할봉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ふう、ふう、 또는 예외 발음으로 ほう、ほう、 라고도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封鎖、封筒、開封、 봉쇄, 봉투, 개봉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封建制度について調べる。 봉건제도에 대해서 조사하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봉건제도라는 어휘는 예외 발음이 된다는 점을 함께 메모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3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과 파트 2의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